네, 안녕하십니까, 논사랑원영입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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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설명 잘 드려보겠습니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거 우리가 건성안이라고 그럽니다. 그 눈은 이 눈물샘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 눈안가 안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 눈물 성분, 눈물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분층, 점액층, 지질층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성분이 여기서 35% 눈물의 35%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비돼서 나옵니다. 이건 물 성분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60%를 차지하는 게 피지,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은 여기 위에 이 3, 40개가 있는 마이봄샘, 소위 말해서 땀샘이 그 기름샘입니다. 기름, 얼굴에 피지가 분비되듯이 얼굴에 피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말라서 기름기 없는 피부가 되면 그냥 면역도 약해지고 잘 따갑고 아프고 바짝 말라가겠죠. 그런데 피지로 인해서 덮이니까 매끄럼하고 피부가 보호를 받듯이 눈 안에 있는 각막과 결막도 눈물만 가지고 씻어내는 게 아니라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선에서 기름이 분비가 됩니다. 기름샘이 여기서 위에서 3, 40개, 밑에 2, 30개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샘이 분비가 돼서 눈물과 섞입니다. 그것이 한 60%, 눈물의 한 60%를 기름 성분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30%의 물과 35%의 물과 60%의 기름 성분, 그 다음에 약간의 기타 성분, 점액 성분이라든가 이런 끈적끈적한 성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눈물이 구성돼서 각막과 결막을 보호하고, 특히 이제 그 외부로 인한 균이나 먼지, 이물질을 씻어내면서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분비되는 눈물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공급받고, 눈 안에서 분비되는 안방수는 이 모양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수정체로 움직이는 모양체에서 똑같이 눈물이 분비돼서 눈 안을 적시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섬유주라는 통로, 눈물샘 같이 이렇게 섬유주라는 이 안쪽 섬유주라는 섬유기둥이라고 그러죠. 섬유기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안방수가 빠져나갑니다. 안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갑자기 팍 막혀버리면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손상시켜주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막히게 되면 안압이 오르지만 밖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러서 눈물구멍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거나 또는 염증성 질환으로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눈물이 나가질 못하면서 항상 이 안에 눈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눈물이 고여있게 되고 밖으로 흐르게 되고, 눈물구멍이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눈물 찌꺼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눈물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흡수가 안 되고 밖으로 쭈루루 흐르게 되고, 여기가 항상 습해져 있으니까 눈곱과 함께 잘 헐게 됩니다. 눈왕염, 눈물구멍에 염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밖에서는 눈물구멍이 막히면 눈왕염, 염증이 되고 습진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지만, 저 안에 있는 안방수가 막히게 되면 안압이 오르고 녹내장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안구 건조는 눈이 각막과 결막이 눈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시꺼먼 부위가 홍채인데 홍채 위를 덮고 있는 렌즈 같은 조직이 각막입니다. 우리가 각막을 깎아내서 라섹 수술을 통해서 굴절 이상으로 인한 근시를 치료하게 됩니다. 결막은 눈 바깥에 이제 흰자 부위인데, 이 상안검, 하안결막에서 피곤하면 시뻘개지고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쪽 부위에 이제 건조한 눈동자가 되게 되면 건성 결막염, 건성 각막염 이런 증상을 보게 되고, 특히 각막염이 있게 되면 비벼서 상처 나거나 흉터가 생기면 각막 혼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그 상태에 맞게끔 이런 한약 치료와 또 이제 눈물구멍 맥혔을 때는 이 치료하는 혈자리, 손 발에 있는 혈자리와 눈가 주변 혈자리, 또 이 정명이라는 혈자리에 침을 놔서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 침을 맞습니다. 여기 눈물구멍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침을 맞으면 눈물구멍이 확장되면서 눈물이 흡수가 못 되던 것이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지나면 또 맥힌다는 겁니다. 구조상의 문제고 나이가 먹어서 오는 쇠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를 뻥 뚫어도 또 맥히고 또 맥히고 하듯이 여기가 자꾸 맥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자주 지압해주고 운동해주고 마사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눈에 좋은 운동, 지압 마사지, 특히 지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좋은 지압법. 우리가 안구건조뿐만 아니라 이제 병증별로 이제 지압한 혈자리가 틀립니다. 근데 안구건조에는 주로 어떤 혈자리가 좋은지, 또 질환별로 어떤 혈자리가 좋은지 좀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눈물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기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톡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눈물이 이제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 때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확 열이 오르게 됩니다. 열이 오르고 얼굴도 빨개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화가 자꾸 오르고, 화가 있게 되면 눈물구멍이 맥히고 또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이 건조한 증상, 우리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은 입과 혀와 눈과 점막 조직이 말라가는 걸로 바짝바짝 마르듯이 갱년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의 이 조직에 기름샘이나 이런 조직들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아래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바짝 마르고, 건조하니까 따갑고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기름샘이 분비가 안 되면서 호르몬이 나와야지 젊었을 때 같이 피부도 촉촉하고 기름기도 이렇게 있어야지 화장도 잘 받고 그러는데 피지가 잘 분비가 되니까 화장이 안 받습니다. 왜냐면 바짝 마른 피부에 무슨 화장을 내니까 화장이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가씨 때는 하도 화장이 잘 받는데 오늘 화장 잘 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피부가 바짝 말라서 기름샘이 분비가 안 되고 건조한 맨 땅에 화장하려고 그러면 이 이게 화장빨이 안 먹히는 겁니다. 눈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봉샘에서 기름이 촉촉하게 나와야지 아까 35%의 수분과 60%의 기름이 만나면서 눈물이 건강한 눈물이 됩니다. 이 눈물이 건강하게 잘 분비가 되기 위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서 평상시에 해줄 수 있는 지압법은 여기 눈물샘이 일단 나오는 부위, 위에 부분을 피지선 부위를 기름샘이 잘 분비가 되는 부위, 눈동자를 향해서 누르면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눈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조심해서 넣어야 됩니다. 눈동자를 찌르지 않게끔 눈 안으로 좀 집어넣고 하늘로 향해서 누릅니다. 근데 손가락 힘으로 누르게 되면 손가락이 아플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안 아프게.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하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다 틀립니다. 10인 10색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내가 안 아플 정도로. 그래서 손으로 누르지 말고 머리 힘에 의해서 마이봉샘이 이렇게 지압이 될 수 있게끔. 옮겨가면서 눈 안쪽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손가락이 아니라 고개의 힘에 의해서. 근데 밑에는 위에를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누른 자리에서 한 10초간 멈춰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는 손가락 하나씩 있지만 밑에는 한 20-30개 마이봉샘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밑으로. 얼마나 세게 하여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하니까 내가 안 아프고 편안할 정도로. 문제는 들어가서 땅으로. 열심히 눈을 감고 하는 목적은 마이봉샘이 요 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봉샘이 있는 부위를 지압해 준다 생각.
위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에는 손가락 하나씩 하시고 밑에는 손가락 전체 넣어서 한 서너 개씩 넣어서 들어가서 밑으로. 그래서 말봄샘을 일단 해주시고, 그러면 콱 맥혀 있고 기름기가 엉겨 있는 것들이 지압으로 인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따뜻한 찜질을 할 수 있으면 따뜻한 수건으로 따뜻하게 해서 지압 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 따뜻한 찜질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손이 따뜻한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되시고, 손이 항상 차가운 분들은 36번 해서 손바닥을 뜨겁게, 이거 몇 번 비비면 이렇게 36번이 막 손바닥을 비비면 화끈화끈해집니다. 이거 뭐 찜질팩이 따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아까 지압했던 부위를 따뜻하게, 이게 식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맥힌 말봄샘을, 기름기가 엉겨 있거나 맥혀 있는 부위를 지압해 주시고 따뜻한 찜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물이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많이 맥힙니다. 나오는 선보다는 들어가는 여기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잘 맥히니까 주먹을 주세요. 주먹 주시고 이어가지고 정명, 혈자리가 애매하면 인터넷 찾으면 됩니다. 정명, 눈동자를 맑게 하는 자리, 정명 혈자리에 고개 이거 딱 대고, 여기서 한 0.2cm 이 정도입니다. 여기 눈가 안쪽 온폭도 여기 이 선에서 0.2cm 정도 위에를 대고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손으로 막 비비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숙여주는 겁니다. 10초에서 15초. 얼마나 세게 해요? 얼마나 오래 해요? 다 틀립니다. 어떤 예민한 분은 짧게 하고, 또 여기가 뭐 상처 있거나 예민한 분들은 뭐 짧게, 좀 둔한 분들은 더 오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10초에서 15초. 눈을 감고, 이건 대기만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딱 떴는데 환하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환합니다. 눈이 환하게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똑같아, 그러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눈가 안쪽 이렇게 모서리쯤 부위, 거기서 0.2cm, 한 2mm 정도 위에를 요거 가지고 이 부위가 요 위에 닿게끔 대시고 고개를 숙여서 환합니다. 자주 해주시면 눈도 환해지고 눈도 맑아지고 눈물구멍이 자꾸 좁아져서 눈물이 자꾸 밖으로 흐르는 증상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찜질을 해서, 따뜻하게 한다는 얘기는 좁아지고 맥히는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게 하지 마시고, 이 눈물 나오고 그럴 때는 차가운 찜질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름샘의 분비도 잘 되게 따뜻하게 하시고, 안구 건조가 있다고 막 차갑게 하면 기름샘이 더 엉깁니다. 더 엉기고 차가우면 눈물구멍이 더 맥히고. 그러니까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한 찜질, 뜨거운 찜질 아닙니다. 따뜻하게 눈 감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눈병의 시조 안구 건조를 잘 치료 받을 수 있게끔 함께 치료도 받고 지압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봅시다. 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